sequel, 연속편을 갖다가 속편을, sequent lecture죠. 이렇게, 이건 완전히 명사, sequent는 이어지는, consequent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형용사로 쓰는데 이것도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ENT가 나왔어요. ENT 나오니까 여 학생들이 제일 반가워하는 건 뭐죠? 아, 이단은 이단. 왜 이게 학생들 스튜던트라고 그래요? 공부하니까 ENT는 예컨대 diligent, 열심히 공부하는 거. diligent에서 이거는 부지런한,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형용사음인데요. 그렇죠? 형용사에서 아까 attend에서 파생한 말로 이게 attendant, 이것도 원래는 형용사음이라서 어디에 부수되는, 그래서 accompany의 분사형 accompanying 이란 뜻으로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음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명사로 써서 servant는 명사로밖에 못 써요. 근데 이거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과도기 상태에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형용사, 이거는 완전 명사, 이거는 그 사이에 있는 거. 여기서 ENT나 ANT의 성질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 이건 스튜던트는 알다시피 학생, 즉 사람이니까 완전한 명사로서 명사는 항상 사람일 때는 C인 것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끔 문법을 맞춰줘야지. 그냥 스튜던트 자체로는 문장 중에서 성이면 안 되죠. 어가 있던, 더가 있던, S가 있던 이렇게 됩니다. 학생이 나오면 또 재밌는 게 학생 나오면 학생이 그냥 학교 가는 건 아니고 누구 덕에 가는 거죠? 부모님. 그래서 parent라고 하죠. parent가 이제 학생들 학비 내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선생님 찾아가서 사친회도 열고, 사친회라고 나왔으니까 교사할 때 회, 이걸 봅시다. 모래자, 약자죠. 자, 그러면 parent는 보통 복수니까 그냥 parent가 될까야 될까? parent는 항상 복수니까 아니에요. 싱글 parent도 많으니까 단수 복수 다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산할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양친 부모 할 때 양쪽이니까 양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학부모이 모여있는 그런 간담회 같은 거, 조직 같은 거를 사친이라 하는데 영어로도 이런 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영어, 미국 사람 치맛바람 없던데, 다 있습니다. 공감. 교육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라 하죠? 사과,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티처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티처, 페어런트 모임이니까, 어소시에이션 하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딱 볼 때. 아니, 교사할 때, 스승사자, 티처. 양친 부모, 친할 친자가 부모 친자예요. 이렇게 안 쓰고, 약자로 보통 뭐냐면, PTA라고 합니다. 즉, TPA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하고 어순이 반대라서, 부모가 먼저 있어서 학생을 보내니까 나중에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영어식 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동양식하고 서양식이 완전히 틀 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도에 4방을 하죠. 그럴 때, 우리 동양에서는 뭐래요? 동서남북이니까, 이 생각이 알아요. 서, 웨스트, 남, 사우스, 북, 노스 코리아 할 때 노스. 그래서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망가지는 언어가 됩니다. 서양에서 안 통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요거는 같은 게 되니까 같이 나가서 이스트, 웨스트 나가죠. 이스트 앤 웨스트. 해가 뜨는 쪽이니까 해가 떠서 진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금방 이해 직관적으로 될 건데, 남북 관계일 때는 우리는 항상 남북 이렇게 하지만 영어권이라든가 아랍권에서는 반드시 북남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캠퍼스 포인트인데, 캠퍼스 포인트가 뭐죠? 캠퍼스 포인트가 나침판이니까 캠퍼스에 나오는 점으로 보면 포인트고 방향으로 하면 디렉션인데, 이 캠퍼스가 지향하는 방향을 갖다 포인트를 뭐라 하냐면 날 새겠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때 덜을 붙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방이 the cardinal point, 컴파스의 네 개 방의 주제. 근데 요 컴파스 포인트를 어떻게 나열하느냐 하는 게 영어식 발상을 익히는 첫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스트, 웨스트 될 것 같죠?
사우스 노스는 안 되고 노스 사우스 해야 됩니다. 왜? 이 컴퍼스 포인트라는 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왜 방향을 따지냐니까 옛날에는 방향을 따질 때 지금같이 뭐 도로가 발달하거나 표지판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전부 뭐죠? 항해할 때 낮에는 뭐가 해시계처럼 이렇게 해가 뜨는 거에서 아 그림자가 이쪽이니까 오전이니까 지금 이쪽이 서쪽이다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해가 없을 때는 어떡하죠? 그러다가 만약에 바다에서 항해한다. 바다에서는 내가 지금 북으로 가는 거야. 러시아로 가는 거야. 지금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모르겠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뭘 보고 따지는 겁니까? 유명한 우리의 희망이 되는 별.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그거 알죠? 북쪽의 극한점에 있는 성. 그래서 북극성을 말합니다. 북극성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니까 알아야 된다. 이걸 라틴어로는 폴라리스라고 그럽니다. 폴이 이제 폴러 베어 많이 들어봤죠? 북극곰 같은 거 폴러. 남극에는 곰이 없어요. 폴러 베어 하면 북극곰입니다. 그러면 23.5도 약 줄이지만 어쨌든 이게 극으로서 폴러가 같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폴러리스. 이거를 다 그냥 북극이란 말 그대로 하면 영어식으로 하면 노스가 북이니까 노스 스타가 되겠고 요거를 좀 세련되게 하면 뭐라고 그러냐? 로드 스타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붙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로드가 뭐죠? 이제 이거 다 기본 단어니까 아셔야 돼요. 로드는 발음이 로더 같은 경우 알 수 있죠? 로드는 짐 실는 거를 말합니다. 동사로 쓰면 짐을 실다, 짐을 부리다, 더 돌아내면 unload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로드가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로드를 이제 mother load라고 mother 이제 있다가 할 거지만 mother load 하면 광맥에서 중요한 덩어리 우리말로 대박 광맥을 갖다가 만들어놓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선 이걸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영어는 명사 쓸 때 말법을 지켜야 됩니다. usage라고 해서 usage라는 거 용법이라는 것은 다 문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어긋나는 표현은 영어로서 죽은 그 쓸모가 없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에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관사가 빠졌네. 어떤 걸 붙여야 되죠? north 북극성이 여러 개 있어요? 아니죠.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태양처럼 덜 붙여서 the road star, the north star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러면 나 좀 영어 좀 알지, 관사 알지. 이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죠? 폴라리스는 그냥 라틴어를 자체를 차용한 겁니다. 라틴어에서는 관사가 없어요. 왜? 라틴어는 격변화가 자체에서 명사에서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나 역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사를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쓰면 오히려 틀립니다. 여기서 이게 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는 이걸 이렇게 쓰면 좀 학술적이고 아주 유식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북극성도 했으니까 방향할 때 일단은 우리가 낮에 해가 없거나 구름 껴서 밤에도 북극성이 안 떴다. 그럼 뭘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컴퍼스 포인트. 그러한 컴퍼스가 가리키는 포인트를 카디널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카디널 포인트. 카디널은 많이 본다는데 이거 카톨릭에서 이 카토 하면 이게 카톡 많이 하지. 이거 뭐야? 이 카톨릭이 추기경 아닙니까?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 추기경하고 방향이 추기경은 세상의 빛으로서 불쌍한 우리 불교의 불제자처럼 백성들을 갖다가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추기경들의 결정적인 권한은 어디에 만들어졌죠? 유명한 콘클라베 들어봤죠? 못 뽑을 때 교황 선출할 때 딱 클라비스가 열쇠인데 닫아 잠그고 교황 뽑을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니들 끝까지 못 뽑으면 밥도 안 준다 하고 가다 놓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딱 봐야 돼요. 이 컨클루전하고 뭐야 비슷하죠? 결정을 봐라 이거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뭔가의 진로를 이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좀 프로그레시브하게 나가겠다.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나가겠다. 라고 정하기 때문에 배 타고 가는 선장이 나침판 보고서 방향을 정하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카디널 포인트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같은 맥락에서 방향 결정할 때 어쨌든 일반적인 지도자 입장에서 뭔가를 정한 사람을 카디널이라고 하는데 추기경이죠. 추기경. 근데 제너럴 하게 되면 이게 유명한 일반적인 카먼하고 비슷한 말인데 오디너리 카먼 이게 보통 명사로 쓰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하늘에 뭐 같은 거죠? 지금 별과 같은 겁니다. 스타예요. 장군입니다.
해군 장관이었던 에드머럴, 역시 이걸 붙이죠. 자, 카디널은 뭐냐면, 카톨릭 체제에서의 장군과 같은 겁니다. 카디널. 왜? 야, 1년 되는 동쪽으로, 2년 되는 서쪽으로 매복해. 다 이거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카디널이 제너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는 AL이 제너럴 같은 경우, 원래 형용사였기 때문에 형용사 의미를 가졌는데, 이게 보통 명사 되면 뜻이 좀 어마어마해지네. 좀 특수하네. 아까 지난번에 나왔나? patient 하게 되면, 이게 참는 거. 못 참을 때는 impatient 되는데, impatient는 이 자체로 설 때 명사로 못 쓰죠. 근데 patient는 이게 명사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돼서 student 할 때처럼 이거 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아파도 참아야 되는 환란을 겪었을 때 참아야 되는 환자란 뜻이 나옵니다. impatient는 그렇게 못 써요. 그래서 이게 환자인데 그럼 이 환자가 되면 참는 거니까 이해가 안 돼. 요즘은 뭐 진통제가 발달해서 뭐 참을 필요도 별로 없겠지만 옛날 영어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참아야 됐다는 거죠. 아주 patient 할 때 이게 긴장감을 주는 어미입니다. 여기서 이게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요거 좀, 이렇게 요건 점 하나를 뺐더니, patent가 나왔네요. patent가 형용사음이 맞죠? It is patent to everybody 할 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만한 뻔할 뻔짜, 자명한 일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clear cut, evident. 이런 거예요. evident는 형용사로만 쓰죠? 같은 의미네. 이거는 에버던스가 증거네. 증거로서 명확한 거고, 클리어 컷한 건데, 패턴트도, manifest처럼 하는데, 이거는 뉘앙스가 좀 틀려요. 어떻게 들리죠? 일단 형용사의 뜻이, 패턴트 하면, 누가 봐도 뻔할 뻔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아니, 이거 회기 중에 어떻게, 이거 보면서, 뭡니까, 요즘 장사하는 거, 비트코인 장사를 할 수 있냐죠.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is better than he should hold himself responsible for his, wrongdoings. 잘못한 거 책임져야 해. 라고, 이거는, 네거티브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겁니다. 패턴트는 어떤 범죄인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쓰는 나쁜, 어떤 나쁜 거. 환자가 몸이 아픈 거는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알겠죠, 그죠? 근데 이 패턴트가 형용사로서 뭐뭐가 이게 명확히 드러난 이런 에버던 뜻인 건 알겠지만 이거를 그냥 보통 명사 쓰면 환자처럼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는 명사. 자, 그러면 이때 패턴트가 명사일 때는 뭐죠? 유명한 patent liar. 라이어가 이제 변호사죠. 무슨 변호사입니까? 우리말로 변리사라고 합니다. 변리사. 뭐에 대한 변호사죠? 특허. 특허. 패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만든 게 맞아. 이건 누가 소유권이 여기 있어. 라고 판결을 내릴 때 명확하게 해서 이게, 특허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면 특허를 딴 것은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즉, 의미상 파시티합니까? 네거티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특허를 딴 사람 중에서 신난다 하고 긍정적인 거죠.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돈도 막 들어오고 좋습니다. 근데 패턴트가 형용사를 때는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사를 왜 이런 걸 두고서 가리느냐? 어떤 때는 파시브한데 어떤 때는 네거티브하니까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려주기 위해서 형미구명이라는 그러한 분석법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 여기서 근데 그럼 이거와 이건 무슨 관계냐? 페이션 모양이 거의 같잖아요. 그죠? 환자인데 환자가 특허야? 환자는 특허약 실험하는 대상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형미구명을 싹 정리하면서 그래서 틀이라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이 모양상이 피어라 또 학생하면 학부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뭐 T나로 굴리면 T가 뭐 베터가 배려가 되니까 이거 발음도 비슷하네. 그렇죠? 패런트, 이거 바로, 패런트가 물어나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는 특허야? 뭐야, 이거? 왜 관련되는 거야? 근데 이 꼴은 분명히 여기보다는 여기에 가깝죠, 꼴이. 그렇죠? 패턴. 부모는 여기서 어떤 부모의 학생이 보니까 유명한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는 그 학생에 대한 완전, 특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부부가 싸워서 이혼할 때도, 친자 양육권인 거 아니냐? 누가 학부모 될 거냐? 꼭 가르는 게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형용사 어미를 두고서, 형용사 어미, 구체명사, 구사명사를 만드는 경우를 형미구명이라고 부르는데, 형용사 할 때 형이고, 미는 꼬랑지, 어미 할 때 미고, 구는 구체화, 추상화에 대해서, 형용사는 뭡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걸 구체화. 특허는 누가 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 이런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근데 이서 어떤 사람이 딱, 실험적으로 딱 하니까 되잖아. 라고 구체화해서 제시해야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에 이런 구체적인, 이게 가구할 때 구자거든? 가구가 왜, 가구할 때 구자입니까? 집안에 갖춰줄 때, 집안 방 안에 구겨준데, 집안의 모양상, 사무실이나 집에 데스크, 소파 이런 것이 딱 있어야 기능도 방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할 때 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거 명사는 이름 명자를 써서 사물 나타내는 품사 명사에서 형미구명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좀 이따 하겠지만 합쳐서 영어식으로 하게 되면 에이펙스라고 합니다. 자, 나온 김에 이 단어 어려운 단어는 아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초딩, 중딩 레벨에서는 할 수 있겠죠. 서양 사상의 기본 사상은 뭡니까? 탈레스의 사원소 사상인데요. 그거는 비과학이라고 세상의 원소가 4개다. 그 말이 이제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거를 해서 모든 논리의 기본은 누구의 정리? P로 시작하는 피타고라스라고 하죠. 형용사 보면. 피타고리안 theorem.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유명한 이걸로 해서 이게 계산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적용하려면 항상 뭘 만들어요? 일단 삼각형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끊어갖고 직각이 하나에 나와야 됩니다. 이 직각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니까 right 트라이앵글입니다. The right, right가 올바른 거죠. 삼각형이 올바르게 되려면 직각이 필요하다. 왜? 피타고라스 법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right from. 그러면 직각은 뭐라고 그러죠? The right angle. 이게 직각이에요. angle에서 triangle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이걸 나오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피타고라스 형미 구명에서 피타고라스 일을 하다가 지금 삼각형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앵글이라는 건 좀 전에 했고, 이렇게 해서 각이 직각일 때, right angle, 여기 작을 때는 acute, 예각, 좀 클 때는 둔각, 이렇게 하죠. 그래서 obtuse.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아래, 각각의, 우리말로 변이라는 것은 뭐라 하죠? 사이드 하면 됩니다. 네? 사이드 하면 되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은, 어쨌든 삼각형은 변이 3개고, 이 끝에 있는 각도 3개입니다. 근데 각에 있는 끝점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삼각형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꼭지.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꼭지에 대한 얘기가 한 2개 나왔는데, 꼭지점을 영어로 뭐라 하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꼭지점이 영어로 뭐죠? 힌트가 나왔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에이펙스가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꼭지점 중에서 이걸 산 모양으로 볼 때,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은 뭐라고 하죠? 정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걸 보통 서밋에서, 정상에다 같은 거 서밋 하는데, 서밋은 삼각형에서 꼭지점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 이 X라는 철자가 들어간 것은 전부 그리스 계통에서 나온 겁니다. 발음적으로는 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기도 하고, 크스하고 적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자음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펙스라고 했는데, 이건 A가 첫 번째, 이게 삼각형 모양이죠? A 모양. 그래서 A급의 어떠한 팩스인데, 어쨌든, 이것은 첨단으로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특히 말하다. 물론 이게 할 때도 이제 사각형도 자르면 삼각형이니까 이거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삼각형의 윗꼭지점을 말한다.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따로 부를 말이 있나?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꼭지점을 부르긴 해요. 왜? 이것도 언젠가는 이걸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여기 있던 게 넘어가니까, 이번엔 이렇게 돼서 이것도 다시 이게 일로 와서 꼭지점이 되네. 그래서 같은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에이펙스인데, 즉 형용사로서만 쓰던 바닥에 있던 놈이 뜩 올라와서 명사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내가 에이펙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꼭점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꼭점의 원리가 뭐냐? 왜 에이펙스라는 이름을 가져왔냐? 이제 나온 김에 그냥 해버립시다. 이것은, 자, 어떤 형용사 의미를 가진 말이, general이라든가 cardinal처럼 이렇게 가진 말이 형용사, 또 명사적으로 써서 보통명사, 사람명사, 구체명사가 됩니다. 그때, 우선 이걸 그냥 필기를 하시고 적어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aspire라는 단어를 많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expire라는 단어는 많이 봤죠? expire가 뭐죠? 계약 같은 거 할 때, 만기가 될 때, expire 합니다. 그 다음에, re라는, 이게 전부, 라틴식으로, 그리스에서 라틴으로 나와서, respire. 그렇게 되면, 뭐죠? 형용사 respiratory, organs 하면 호흡기관, 숨 쉬는 거. 이거는, spire란 말은, breathe, 숨 쉬다는 뜻입니다. spire, breathe.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상하게 말해도, 부르 이게 같은 거예요. S가 들락달락 하는 거지만. 그러면 respire 숨 쉬는 거, expire는 숨을 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끝났어. 죽었어. 그래서 계약이 죽었다, 만료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aspire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희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현대인가? 그래서 팔아먹던 차 에스페로라는 차가 있었죠. 이것도 스페인어니까 이거 같은 건데 전부 이거 숨 쉬고 희망이 있다. 야, 내가 세다는 음모로도 이것만 하더라도 자동차 희망이 있어. 이 희망 가져라. 서민들이요, 이 차 타고서 한번 신나게 인생을 개척해보세요. 이 뜻으로 붙인 것 같아요. 보면, 에스페로. 전부 희망에 대한 거. 숨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 stay alive의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때 여기서 apex 첫 마디가 aspire의 분사형 aspiring 또는 형용사 어민 aspirant 이렇게 붙이는 것은 이걸 봐도 알 수 있어요. 환자가 다쳤어. 다쳤는데 거기다가 그냥 앉아서 죽어라.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살리려고 숨 도니까 환자 호흡이 이상해. 별별 노력을 다해서 살릴 거 아닙니까? aspirant. 보통은 aspiring 어떤 힘을 갖고 덤벼드는 사람, 야심적인 거, 그런 어떤 포부를 많이 가진 거, 이런 사람들 형용사적으로 aspiring 해도 되고 aspirant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ant가 형용사음인데 이걸 명사로 쓸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ENT, 이건 ANT지만 형용사이니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에이펙스의 첫째로 나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 끝까지 살아라. 살아남아라. A가요.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그 다음은 aspiring.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종교적인 단계로 나와서 종교란 뭐예요? 죽어가는 살리는 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님 믿으면 천당가 다 살아. 그런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종교에 따라서 이러한 직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라이메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 비숍이라고 주교에게는 장기파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크다란 아키엔저처럼 아치비숍은 대주교라고 하죠. 이 대주교가 발달하면 일종의 추경이 나옵니다. 추경, 대주교, 아시죠? 또 하나 생물계, 살아있는 존재가 생물이니까 생물고에서 인간이 되기 전에 인간 비슷한 종류를 뭐라고 하죠? 원숭이가 더 영장류라고 해요. 영장류. 그죠? 우리 인간도 영장류의 일종입니다. 영적인 영장류. 그래서 영장류로서, 대표적인 것이 프라이메이트가 여기서, apes, monkeys 있는데, 차이는 이놈도, 선생님, 이거 원숭이고요. 이건 잿내비예요. 그거는 이제 제주꾼들이라는 말이 말고, 전혀 이게 틀린 말입니다. ape는 뭐죠? 원숭이에서. 여기다 ape에다가, 영어는 전부 상형 문자인데 keep로 들어가면 망토란 뜻이 납니다. 망토. 나중에 이거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여기서 끝에 있는 걸 갖다 희망봉이라고 하는데 희망봉이 돌아서 이제 항구가 시작됐죠. 망토이면서 어떤 이렇게 돌고지처럼 반도처럼 튀어나온 거. 우리말로 이제 장산곶 할 때 고지라는 거. 꼬챙이란 뜻에 맞죠 이게. 그래서 망토와 꼬챙이와 이게 뭐 있고 스케이프는 또 여기에서 보시면 뭐죠? 스케이프는 잘 안 쓰지만 스케이프고트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죠? 고트는 염소인데 뭐의 유사품이죠? 양의 유사품이죠. 그러니까 양보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을 때 누구 먼저 희생시켜요? 염소를 먼저 죽입니다. 이거 못된 놈이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 무슨 양이라고 하죠? 희생양이라고 하죠. 희생양이 되고 싶은 동물 없으니까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야, 나 퇴야겠다. 그러면 유명한 에스케이프 작전,
탈옥작전이 됩니다. SK. 이게 같은 명령이 나온 거죠, 다음에. 어쨌든, ape가 그런 것인데, 이게 동사를 쓰게 되면 뭐 흉내내다 뭐 이런 뜻이 나오겠죠. 그러면, ape, ape 원숭이,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해놨더니, primate라고 그러더라. 왜 그러냐? 이 알치비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여러분, primitive가 무슨 말이죠? 원시적인 얘기를 합시다. primitive man 하면 이게, 프라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처음 나왔을 때 첫 번째 시대에 살았던 사람 무슨 사람? 원시인이랍니다. 원시인 이게 형용사인데 원시인인데 이거 안 쓰면 안 됩니까? 아 이거 쓰면 그냥 이게 원시인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이것도 혁명구명이지만 이것도 혁명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 단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대표적인 거 프라이미트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aspiring primate. mate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교미할 때 짝꿍. 클래스메이트도 그렇고, 짝꿍이란 거죠. 짝친구인데, 많은 비숍들을 짝지어서, 으뜸 가는 자리에 앉은 사람을 아치비숍으로 한 거죠. 그 사람이, primate죠. 추상명사는, 끝에 이제 private, privacy. pilot, piracy처럼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aspiring primate. 그 다음에, apex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단어부터가 이제 일상적이고 아주 쉬운 단어인데 잘 못 쓰겠어요. 이 단어 봤습니까? 여기서 이게 expedite라고 쓰면 동사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expedient라는 말은 아주 편법적으로 많이 쓴 말이에요. 형용사로 쓰면 뭐가 되죠? 편리하게 하는 아주 쉽게 만드는 편리한 법정인 거고 명사로 쓰니까 이게 명사가 돼서 에이펙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어떤 일에 편승한다고 그러죠? 편리하게 탄다는 뜻이죠. 편리하게 타는 법, 편법.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 민스, 수단은 수단인데 이게 반드시 옳은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회기 중에 이거 주식 검색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다 편법으로 저 사람은 본직이 투기꾼이야 아니면 국회의원이야 헷갈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욕먹게 되죠. 그러한 이게 국가 사회 전체를 살 때는 편법 작전도 쓰고 남을 기만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배경에 네거티브를 깔고서 만들어내는 편리한 단어가 딱 보니까 단어가 좀 편리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expedient. 이 패드가 페달처럼 발이란 거죠. 발을 x out니까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발 풀어주니까 나 이거 움직이기 편한데 하고 발이란 것은 길을 나가는 거거든요. 길이 뭐예요? 웨이고 민입니다. 웨이고 그것이 방법이고 민스죠. 발을 편하게 발걸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expedient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 야심을 품고서 장도에 올랐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인간이 발달할 때 그 진화론에 의하면 나무에 있던 멍키와 에이프의 차이는 말씀 안 들었네? 차이 뭐죠? 멍키는 뭐죠? 꼬리가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었고 멍키가 나와서 이제 에이프가 됐다. 일단 꼬리가 짧아지겠죠. 침팬지처럼. 왜 그러죠? 이 꼬리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할 때 비행기 꼬리 날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길어야만 편한 거예요. 떨어지다가도 이 꼬리를 탁 쳐서 가지에 걸칠 수 있잖아요. 즉 나무 위에서만 노는 원숭이를 젠넵이라고 해서 멍키라고 합니다. 멍키. 네? 이거는 멍키 팩터가 바로 꼬리입니다.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를 말하죠. 에이프는 아까 케이프. 이거 비슷한 건데 케이프는 뭔가를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칼처럼 튀어나왔죠. 이건 찌르고 자르다는 뜻이고 케이프가 망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윗도리를 코트라 하죠. 윗도리 중에서 어떤 거죠? 소매 없는 윗도리를 케이프라고 합니다. 되게 드라마 같은 데서 프랑스인 개념인데 궤도 루팡 이라든가 몽테크스 백작 이런 것들은 탁 등장할 때 예전에 그 마카로니 웨스턴 스피게리 웨스턴이죠. 그 존 웨인 시대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가 나왔을 때 머리 끄나 다죠. 망토를 탁 나와서 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케이프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딱 어떻게 알아서 이스케이프 딱 해서 역으로 또 사실 그런 건데 바로 이게 케이프가 바로 뭔가를 잘라낸 웃돌이 역시 자르다라는 뜻에서 온 걸 알 수 있어요.